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데일리 힌트 단독 진행이 한 달이 되는 날이네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한 달 진행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듣기에 좀 편하신지,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제 별말 없이 이제 진행을 막 빠르게 했더니 또 라이브 시간 동안에 댓글창에서 이 방송만 하는 거 그냥 간다고 이렇게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빙다리 핫바지님, 인화정님, K 리미티드님, 하야니아님, 등골아빠님, 바라밀님, 미카엘 FC님, 반갑습니다. 구름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근에 좀 양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설 좀 줄이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 많이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서보현님, 제노님, 역시 ICU, 좋습니다. 두노님, 처음 하실 때보다 편안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양이 많아서 짧게 오프닝을 하고 바로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미아님, 양말님,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1.89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 보여서 다소 조금은 경계하는 포지션으로 일단 장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화장품과 면세점, LCC 등 중국 소비주 강세 출발한 가운데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등 일부 소부장과 그리고 풍력, 원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력과 전선, 건설기계, 그리고 우주항공과 미용기기,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석유화학, 인터넷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주요 모멘텀 부재한 가운데 장중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다소 조금 약보합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 현물 순매도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화장품 업종 등 주도력이 유지가 되면서 호실적 예상하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4월로 들어가면 역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넘어가니까 시장 변수가 기존의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한 변수에서 이제 실적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경기 사이클의 업턴이라든지 중국향 IT 수출 개선, 그리고 AI향 수요 개선 기대에 한미반도체 재차 신고가 경신했고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마이크론 쪽에 대규모 공급 계약설이 또 단독 기사 또 나오면서 오늘 이 부분이 또 반영해서 급등세를 나타냈죠. 장중 거의 14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 8만 원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8만 원 선에 다소 좀 안착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요. 화장품 업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나 미국향 수출 데이터 호조의 실적 전망과 투자 심리 개선 속에 상승세를 나타났고, 일부 종목은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 코스닥은 2차 전지 약세도 불구하고 연이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호재 강보합 정도 나타냈는데,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던 마이크론과 장비 계약 추진 소식에 반도체 후공정과 소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일부 소재주들도 오늘 괜찮았죠. 알테오젠 말단 비대증 치료제 미국 특허 등록 소식에 제약바이오 강세 보였고, 게임 엔터는 다소 좀 기술적인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했고요. 우주산업 쪽은 우주산업 개화에 따른 셀렉트 아이나 AP 위성 실적 개선 전망세가 일단 나오면서 일단 강세로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피는 엇갈리는 외국인 기관 수급 방향 속에 2750선 전후에서 등락이 반복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저항선처럼 나타납니다.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이 조금은 상승 전환 시도에 나섰지만은 최근 6거래일 동안 2750선에서 코스피가 저항선으로 작용되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에 1353원까지 올라갔지만 오후 들어서 1340원 중반대로 상승폭이 다소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기계가 강세였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론과 장비 계약 추진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장중 21%대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뒤에서 의료 종류 내에서는 미래산업이 베트남 법인 설립과 함께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생산 확충 관련된 기대가 나타나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해 매출 20% 증대 목표 발표한 삼양식품 등도 상승하면서 음식료 업종 강세를 보였고요. 라면 관련주들은 지금 수출 지표들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는 다소 좀 약세 영향에 운수 장비가 가장 부진했고요. 최근 성과가 견조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소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돼서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철강, 금속,
화학도 일부 약세였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소폭 순매수한 가운데 910선에서 보합권에 유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HBM과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된 이슈라든지 관련 장비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에코프로, BM 등 하락 영향의 일반 전기전자는 약세였습니다. 최근에 반등했던 엔터주도 다소 조금 오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락 문화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현대해상, LS 머티리얼즈, 교보증권 이런 종목들이 3월 28일 오늘인가요? 배당락 영향의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현대오토에버, CJ대한통운, SK네트워크스 등은 내일 배당락이기 때문에 또 배당락 영향의 약세였던 금융 섹터가 오늘도 반등한 흐름을 보여서 최근에 이 배당락이 관련된 종목들이 배당락이 관련된 당일날 상당히 좀 약세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눈여겨 좀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골 아빠님 오늘 반도체 다 정리하셨다 하는데요. 잘하신 건지 한번 내일 봐야 되겠죠? 네,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박준하님, 엔터주 때문에 개고생 중입니다. 좋아지겠죠? 어제 제가 바닥론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뭐 크게 더 빠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고 2분기부터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섹터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도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역시 이제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 파운드리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하면서 하반기부터 HBM 공급 우려 완화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15조 3천억까지 되면서 전년 대비 27조 원 플러스 손익 개선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1분기 영업이익이 메모리 반도체 DS 부분이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실적 개선에 따라서 5조 7천억 정도로 전망이 되면서 전년비 792%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조 9,500억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컨센을 상회하는 이야기를 나오겠죠. 또한 이제 올해 실적은 매출 310조 원에 전년비 20% 증가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연간 34조 원 전년비 4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요.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26에서 27일까지 열리는 국제 반도체 학회에서 mem콘 2024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갈 CXL 기반의 메모리와 고성능 고용량의 HBM을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HBM 관련주는 역시 오늘도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그 삼성전자 KB증권의 추정치의 D램과 낸드의 ASP를 말씀드립니다. 이 D램 같은 경우는 39% 증가하는 쪽으로 나왔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49% 전년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서 각각 공이 D램과 낸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단순히 이제 실적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또 아니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실적이 나쁘다고 또 무작정 빠지는 주식이 아니죠. 사이클 산업으로 주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24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4조 원 정도로 전년비 418%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되면서 메모리가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실적을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EPS가 급격하게 좋아지면 코스피 지수단에서 하단이 강력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지단이 상당히 좀 강력해진다는 점에서 하단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급락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코스피 지수 하단의 지지력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 로드맵인데요. 지금 오늘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HBM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삼성전자 HBM 관련된 로드맵 이슈인데요. 기준점이 23년을 1로 기준점을 잡는다면 24년 기준점을 2.9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2.5배 정도로 잡았었는데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면서 HBM 출하량 관련된 로드맵을 2.9배로 좀 더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HBM 쪽에 뭔가 출하가 굉장히 더 많이 늘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지금
PBR 1.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물론 HBM에 리딩을 하고 있지만 뭐 2배 정도 PBR 정도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HBM 관련된 하이닉스도 충분히 더 좋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충분히 하반기 이후부터는 HBM 관련된 쪽을 좀 따라잡지 않을까. 그러면 PBR 쪽이 역시 뭐 2배 정도로 목표를 잡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무겁긴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는 여전히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뭐 1%대 그리고 상승 쪽으로 올라갔고 하이닉스는 다소 조금은 살짝 쉬어가는 조정폭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또다시 KB증권 또 보고서를 보면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 경쟁 가속화 쪽에 AI 시장 규모를 급격하게 키울 것을 보인다면서 향후 AI 시장 쪽에는 GPU, 그 다음에 NPU, HBM, DRAM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HBM도 성장하겠지만은 NPU,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각자가 필요한 이렇게 설계된 반도체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역시 갈 수 있고, 그래서 가온 칩스라든지 이쪽도 아마 이런 NPU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디자인 하우스, IP 이런 쪽 관련해서도 주가가 좋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종목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용도별 AI 반도체 시장 전망인데요. 역시 22년 대비 2032년 기준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데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용도별 AI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역시 서버 쪽이 22년 대비로도 2032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좀 많이 증가하죠.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소비재, 산업재, PC 쪽 관련된 증가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반도체 분쟁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요. 또 중국 쪽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일 네덜란드 총리와 회동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기술 장벽을 만들고 산업과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은 분열과 대립을 초래한다.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추가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일부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 일부 뭐 인텔이나 AMD 같은 뭐 반도체를 좀 공공기관 내에서는 좀 쓰지 않도록 중국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패권을 놓고 굉장히 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 정부의 동맹국 기업들이 중국 고객에 대해서 판매한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또 요청했다 알려지니까 서로 아주 조금은 반도체 관련 부분들이 좀 격화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뭐 뒤로 하고 역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윈팩,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HBSP, HBSP는 요즘 EST하고 이제 약간 특허 분쟁 소송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제주반도체, 동진세미캠, 뭐 두산테스나, KC텍, TCK 등등, 하나마이크론, 뭐 이오테크닉스 뭐 등등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뭐 시장에 굉장히 돌면서 오전에 이슈가 좀 크게 됐었는데요.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반도체 하나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모르고 이제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야기 됐던 게 뭐냐면 로버트 카스텔라노라는 그 박사가 일부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다. 이게 좀 오전에 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삼성증권의 모 애널리스트가 이제 본인의 SNS에 이 보고서를 올리면서 다소 좀 이 로버트 박사라는 분의 코멘트가 회자되면서 오전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HBM 관련된 증착 툴이 작동되지 않아서 수율이 낮고 엔비디아가 마이크론과 삼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AMAT 엔지니어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측과 검사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12단 HBM 제품의 유일한 공급업체가 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엔비디아용 HBM 관련된 패키징을 만들고 있는 마이크론도 현재 두 회사의 관계 속에 성장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런 게 오늘 오전에 일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걸 올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애널리스트는 그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올리면서 오전에 회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역시 하이닉스를 제치고 12단 이상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돌았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이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시장은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믿지 않는 분위기로 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의심을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소폭 빠지고 삼성전자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의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오후에 이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 회자된 걸 이제 본인도 듣고 AMAT 쪽에 수율이 야기된 어떤 HBM 경쟁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자는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AMAT의 대포 장비 오류로 엔비디아가 HBM 12단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이제 일단 골자인데, AMAT 장비는 넓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장비는 저도 정확하게 이걸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뭐냐면 TSV 필링 과정에서 이 CU 디퓨전 관련된 배리어와 그 다음에 글루 레이어로 쓰이는 이 ALD 관련된 디포지션,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SV 필링 직전에 CU 시드 레이어 형성을 위한 PVD 스포터 장비가 있다. 이렇게 2가지 장비를 했고요. 세 번째 장비는 TSV 필링 이후에 익스세시브 CU, CMP 장비가 있는 거죠. 이게 AMAT가 MS가 1위를 하는 장비입니다. CMP 장비. 그리고 네 번째가 하이브리드 본딩에서의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쪽이죠. 이게 이제 AMAT하고 제가 알기로는 배시가 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뭔지 설명드리긴 제가 지금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공정은 이미 매우 성숙된 장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공정의 장비에는 새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소지가 될 수도 혹시 있겠지만, 본문에서 언급된 12단은 어차피 이 적용 영역에서 멀어져 있고 본문에서 언급한 대포 장비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요약본의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불충분하고, 또는 뭔가 다른 이슈가 있더라도 아마 요약자가 내용을 제대로 딜리버리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따라서 HBM 후공정이 공정선이 대단한 이슈로 MS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100%가 따라잡힐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워페이지 관리라든지 열 관리 등의 메카니컬한 부분에서 선발 후발의 차이가 일부 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 선도 업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닉스가 수율을 못 맞추면 마켓 쉐어를 따질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귀한 제품이라는 것이고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점점 캐치업을 하면서 HBM 시장 성장을 함께 누린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고, 삼성전자가 뭐 본인은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역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 탑픽이지만,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탑픽이지만, 이런 노이즈는 그때 빨리빨리 뭐 정리가 되면서 시장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하이닉스 좀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주가 부분에서 발작을 일으켰다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맞다면 하이닉스는 급락해야죠.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이야기가 됐던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뭐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 대규모 수주설 단독 기사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단독 기사가 또 나오니까 한미 반도체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안 시켜준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은 지금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시장이 결국 그걸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캐치업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안 좋다 말하는 것은 좀 이르다 저도 평가하고요. 여전히 하이닉스가 좋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래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사진입니다. JP 모건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JP 모건 쪽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엄청나게 높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시장 컨센보다 더 강하게 어떤 본인들의 컨센서스를 더 높게 잡은 거죠. 24년 영업이익을 기존 컨센이 14조 5천억이었는데 JP모간은 24년 영업이익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18조 7천억까지 대거 올렸고요. 25년 영업이익이 컨센이 22조였는데 25년 영업이익을 32조 5천억으로 엄청나게 올렸고 26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22조 6천억이었는데 JP모간에서는 영업이익을 32조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래서 더 높은 HBM 전체 시장의 규모라든지 성장률 그리고 더 긴 디램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봤고요. 주요 용인은 AI GPU 빌드나 주요 고객과 ASIC 관련된 추론 HBM 컨텐츠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성장할 것이라 봤고 HBM3E 12단 인증 진행과 25년 HBM 백엔드 투자 업데이트가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고 HBM3E의 가격과 마진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강력한 HBM 주문과 가격 전망과 유사하게 25년 하반기까지 D램의 평균 단가에 대한 ASP 인상주의가 길어지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좀 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25년 HBM 매출 추정치를 97억 달러 그리고 24년 추정치를 97억 달러 그리고 25년 추정치를 187억 달러로 HBM 매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D램 매출에서 24년의 매출 비중을 29% 그리고 25년의 HBM 매출 비중을 40% 정도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JP모간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1분기 영업이익도 2조 1,000억대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1조 원대 중후반 정도 얘기 나오는데 2조 원 넘어간다고 JP모간도 하이닉스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하이닉스의 HBM3와 3의 리더십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PBR 기준으로서는 2.1배 정도로 멀티플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오늘 쉬긴 했지만 그렇게 올해 상반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가 그렇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따라가겠죠. 일단 8만 원 선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 더디지만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HBM 관련된 새로운 물건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루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 참 기술적으로 맞는 것인지 저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좀 중심을 잡고 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인텔이 오늘 국내 기업들과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협업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일부 관련주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부 교육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같이 결성한 코리아 AI PC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이게 KAPA라고 해서 협업이 전해졌습니다. 인텔이 같이 한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솔트룩스와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아이스크림 에듀 등의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이 참여했고요. 인텔 코리아가 여기에 어드바이저사로 참여한다고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AI 챗봇이나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일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역시 삼성전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역시 시간이 좀 해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노근창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4분기 정도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좀 희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뷰를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아마 지금 난제를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반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반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가집니다. 삼성전자도 또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거 보시고 쿠모 다만이 외국인 보고 투자함, 그럴 수도 있죠. 외국인들이 좀 더 빠를 수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정보력에서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는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좀 더 빠르게 어떤 부분들을 또 가지고 주식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보시고요. 아무튼 오늘 끝까지 삼성전자는 급등은 하진 않았지만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끝까지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화장품입니다. 일부 화장품들, CNT 인터내셔널, 뭐 그런 종목도 일부들, 뭐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요. 뭐 급등한 종목도 꽤 있었는데, 자, NT투자증권에서 오늘 관련된 코멘트를 좀 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화장품 유통사인 세포라가 한국에서 철수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토종 기업인 올리브영을 넘지 못했어요. 올리브영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한국 철수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올리브영과 다수의 인디 브랜드들의 벽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이제 아마존닷컴이나 티몰, 그 다음에 큐텐, 얼타, 쇼피파이 등의 글로벌 뷰티 플랫폼에서도 K-인디 브랜드에 대한 뭐 명성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볼 수 있고요. 23년의 성장이 시초였다면 올해는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업의 방향성을 대변하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호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면세 채널과 관광객 수도 지속 회복 중에 있다 평가했습니다. 어제 제가 지금 그 제주도 쪽에 입도 관광객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어제 방송에. 그래서 최근에 중국인도 많이 들어오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 누계 한국 화장품 수출은 4억 달러로 전년비 3% 증가했고요. 미국 쪽은 특히 전년비 46% 급증하면서 엄청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중국 국가를 성장이 돋보였고요. 미국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일본도 증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동남아 시장도 한국 시장의 화장품 수출금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일본양 화장품 수출 금액과 성장률도 지금 성장률이 급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파란색 실선이 성장률인데 완전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성장률도 완전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수입 기준을 봤을 때 아마 국내가 거의 1위까지 올라왔고 일본도 수입 화장품 중에 한국 화장품 수입이 역대적으로 지금 1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화장품 수입 금액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동기간 그 미국 쪽으로 기초 화장품 수출이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1% 성장했는데요. 생각보다 미국 쪽의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뭐 이런 것들 기초 화장품 그 수출이 미국 쪽에서 56%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인들이 다소 조금 스킨로션을 잘 안 바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스킨로션 이렇게 사용량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 아시아 쪽,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쪽은 한 50에서 60% 정도 기초 화장품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상당히 기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낮았는데 뭐 K 컨텐츠나 뭐 K 팝 뭐 그룹들 이런 뭐 K 관련된 뭐 배우들 이런들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뭐 피부결이나 뭐 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기초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물며 잘 안 바르던 선크림까지 미국 쪽으로 지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품이 상당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코스알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월 대비 3월에 아마존닷컴 세럼 랭킹 상위권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위권을 랭킹해 있는데 뭐 브랜드를 보자면 코스알엑스가 뭐 거의 1위권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미녀, 믹순, 스킨천사, 그다음에 구달, 아누아 이런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수출 모멘텀이 건강하게 위치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대중국 지표도 뭐 아주 뭐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개선세에 있다는 겁니다. 1, 2월 누계 한국 면세점 매출은 19억 달러로 전년비 26% 증가하고 있고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더군다나 1월 방한 외국인 수는 88만 명으로 전년비 104%나 증가했고요. 2019년 동월 대비 80% 회복하고 있고 방한 중국인 객수만 따져보면 28만 명으로 전년비 1023% 일단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월 대비 71% 회복하고 있어서 중국인들도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인바운드 회복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확실히 많이 드러납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2016년도에 8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가 있었던 해인가요? 예. 아마 그때 아마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800만 명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역시 이제 증가하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2019년 대비 회복률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방한 중국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제주도 입도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어제 롯데관광개발이 그래서 급등을 했던 거고 오늘 좀 쉬었지만 그렇고 시장에서는 일부 리포트는 이제 제주도 쪽에 입도 관광이 많이 늘면 호텔 신라 쪽이 좀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관광객 입도 현황. 이게 한화투자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오시면, 외국인들이 2024년 수요일 27일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23년 월요일 똑같은 날짜를 기록한 거 보면 지금 증감률이 외국인들이 지금 1개로 봐서는 221% 증가했고요. 월계로 봐서는 407% 증가했고, 누계로 봐서는 522%.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 관광객 입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중국 쪽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아무튼 제주도 쪽에 외국인 입도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디 브랜드라 중소 브랜드도 좋았지만 역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면세 매출액 성장률도 YY 성장률이 보시면은 지금 2023년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1분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먼저 좀 시작이 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면세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는 게 왼쪽에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LG생활건강인데 이쪽은 더 좀 1분기부터 좀 주춤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면서 아마 올해 한 3, 4분기 넘어가면서 LG생활건강도 올해 연말쯤에는 분기 성장률이 아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기업들도 이렇게 대기업들도 다소 조금은 면세 쪽의 성장률이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올린 자료인데요. 미국 화장품 수익 금액 중에 한국 비중인데 역시 20.8%로 최근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화장품 수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일본 화장품의 수입국 중에 한국 점유율입니다. 아마 작년 초 한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때 41.2%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일본 화장품의 수입국 중에 한국이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한 41% 정도대 와 있습니다. 41에서 42%로 와 있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일본 쪽도 화장품 수입이 한국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일본 쪽도 드럭스토어에 가보시면 많이 진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좀 좋았고요. 뭐 이렇게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뭐 면세라든지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 관련된 이런 주식이라든지 뭐 일부 카지노 뭐 이런 쪽도 다소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중국 소비주들도 다소 조금은 민감도가 좀 각 종목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잘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화장품 섹터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그 다음 소식은 역시 오늘 뭐 태양광과 그 다음 풍력 뭐 이런 쪽에서 이야기들이 원전 이런 쪽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서 클린 에너지 제품 관련해서 중국이 덤핑 관련해서 판매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 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제 이야기되면서 다소 조금 제재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슈가 좀 불거졌죠. 그래서 지난 밤 뉴욕 증시에서 솔라 에너지 테크놀로지스가 9.87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가 9.56 그리고 퍼스트 솔라가 9.33% 등 태양광 에너지 업체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죠. 사진 좀 띄워주시면 옐런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이게 너무 덤핑해서 가격 후려쳐가지고 너무 좀 산업을 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 과잉 때문에 지금 역대 최저치로 제품 가격이 빠지고 있죠. 웨이퍼, 모듈, 폴리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한 거예요. 옐런 장관이. 그래서 너무 지금 중국 쪽에 이런 공급 물량이 이 덤핑이라든지 너무 저가 공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도 어제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유일의 100메가와트급의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 시설을 갖춘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가 준공돼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태양광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좀 있었다 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풍력 에너지 테마도 부각이 됐습니다. 유니슨이나 CS 베어링, CS 윈드, 태웅 등도 오늘 주가들 좀 움직였는데요. 자, 근데 오늘 원전까지도 움직였죠. 원전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그 미국 에너지부가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 약 20조 5,300억, 152억 달러 정도를 대출 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을 위해서 직접 대출 지원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은 800메가와트 규모의 팰리세이드 원전인데 아무튼 최초로 미국 정부가 원전에서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는 점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 원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AI 관련된 확산에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또 섹터로 거론됐다는 점도 원전이 최근에 좀 이슈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발전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팰리세이드 발전소는 엔터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2022년 5월에 폐쇄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홀텍사가 그해 인수해서 재가동을 추진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25년 말에 재가동 예정이고 최소한 오늘 2051년까지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원전이 미국에서 폐쇄했다가 재가동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최초 사례로 알려졌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뉴스케일 파워가 엄청나게 주가가 일단 뭐 상승폭으로 봐서는 38%나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폐장 후에도 1.57% 정도 올라왔네요.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 급등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그 다음 사진 올려주시면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대신증권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관련된 자료를 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AI가 에너지 투자자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료를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미국의 전기 소모량 전망을 2.4%로 상향했다. 이게 왼쪽에 막대 그래프 보시면 24년에 2.4% 정도까지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1%포인트를 더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의 전기 소모량 전망을 원래는 1.4%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2.4%로 플러스 1%포인트 상향 조정, 대폭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석탄보다는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뉴클리어 쪽이나 뭐 신재생 쪽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 모습을 그려왔다라고 이제 인용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향후 전력 소모량 증가는 10년간 0.2% 정도로 올라가면서 1년 전 연간 1.4% 성장 대비 예상치가 증가하고 있다 보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전력 소모 원인은 데이터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동수단은 뭐 우리가 UAM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난방수단의 전기화 그리고 칩스법 관련된 리쇼링 관련된 부분들도 수요 증가가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재생, 원자력, ESS, 송전 선로 업체가 수요 예상된다. 우리가 뭐 변압기나 전선조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신한투자증권에서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 관련된 풍력 설치 수요를 이렇게 전망한 자료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BNEF 쪽의 자료를 신한투자증권이 인용해서 아마 차트를 그린 것 같습니다. 좀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 사진 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글로벌 발전소 투자액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소 각각 이제 글로벌 발전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필요한 발전소 규모도 아마 지금 태양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풍력과 뭐 수소도 조금 나와 있지만 역시 태양광과 풍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항공우주 산업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뭐 이 가운데 이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독립 리서치, 그로스 리서치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로스 리서치뿐만 아니라 밸류 파인더 등등 그리고 엄블레라 리서치 등등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독립 리서치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늘 항상 응원해드립니다. 자, 오늘 독립 리서치,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의 원격 학습이나 비대면 통화 등의 통신 위성의 활용이 크게 증가됐다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무인기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고주파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인공위성 등과 지속적으로 통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항공우주 산업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자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또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주 항공 산업도 기존 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정부 주도의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규모라든지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기술 발전에 따라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들이 점차 진출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민간 기업 중심으로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조사 컨설팅 업체이죠. 이 부분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9% 성장할 것으로 봤고요. 규모가 1조 1110억 달러, 하나로 약 1,5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은 글로벌 우주경제 시장 규모인데요. 23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8.9% 정도 늘어날 것이고 시장 규모는 1조 1,11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글로벌 위성 데이터 서비스 시장 규모도요. 이게 보시면 거의 뭐 150달러에서 한 200억 달러까지 위성 데이터 시장이 26년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띄워드리면 글로벌 우주 발사체 시장 규모도 이렇게 한 4,500억 달러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우주 발사체 시장 규모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2022년 12월 발표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우주, 위성 활용 등 민간주도 개발 확대 계획으로 나타났고 2030년까지 우주 스타트업을 100개 추가 육성하고 27년까지 우주 예산을 1조 5천억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과 관련된 투자 비중을 굉장히 늘릴 것이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개발진흥계획 관련된 시행계획 관련된 요약 자료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건이죠. 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관련된 요약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사진도 띄워주세요. 이 뒷장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위성정보 관련된 두 번째, 위성정보 활용, 부품 자립, 우주 자산, 뭐 이렇게 우주 외교, 뭐 블랙홀 우주 환경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오늘 AP 위성이라든지 최근에 뭐 셀렉트아이나 이런 관련돼서 개별 종목들도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오늘 아마 AP 위성이 나왔나요? 최근에 일부 관련된 우주항공 쪽 관련된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주항공 이야기도 한번 드려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방산이기도 하지만 우주항공 쪽으로도 역시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말씀드렸던 셀렉트아이나 AP 위성 뭐 이런 종목들은 또 우주항공에 또 이렇게 오리엔트된 종목들이고요. 인텔리안 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카테고리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스터디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자, 어제 제가 볼티모어 항 쪽에 키 브릿지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약간 물류 대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 때문에 해운주나 일부 물류 관련 주식들이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소식이 오늘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 관련된 영향과 관련해서 일부 국내외 평가하는 그 리서치 쪽에서 이 볼티모어향 재난사고 관련된 영향은 더 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해운주는 오늘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티모어향 관련해서 이슈가 좀 커지면 이게 물류 대란 나타나면 이렇게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도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뭐 클락슨 쪽에 아마 자료를 가져와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코멘팅을 냈는데요. 이 자료를 좀 가져와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하기를 볼티모어 항은 미국 내 9번째로 큰 항만인데 미국 해상 물동량의 3% 글로벌 기준으로서는 0.4%를 담당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물류 혼란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은 역시 볼티모어 쪽은 자동차 쪽에
항이 1등 항구죠.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표를 보시더라도 자동차 쪽에 관련된 물동량이 1위입니다. 볼티모어 쪽은.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물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게 영향이 좀 미미하다 봤고요. 이제 특히 이제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은 미미한데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PCTC가 뭐냐면 자동차 운반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황에는 변수가 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볼티모어는 미국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항구인데 컨테이너와 다르게 PCTC 그러니까 자동차 운반선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임이 3년 넘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일부 자동차 관련된 운임이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근데 전반적인 물동량 관련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외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좀 띄워주시죠.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SC 다이브라는 쪽에 출처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는데요. 서플라이 체인 다이브라는 쪽이죠. 이 출처가 나오는데 볼티모어항 사용 중단으로 선박 쪽에서 오히려 육상 물류, 그러니까 레일로드 쪽으로 물류 전환이 긴급하게 됐다는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육로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철도로 옮긴다는 거죠. 이렇게 긴급하게 대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로 인해서 볼티모어 항구 운영 중단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볼티모어가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수출 항구라는 점에서 특히 이슈가 됐고요. 포드가 그날 당일 사고가 났던 당일날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오토 컨퍼런스에서 디테일하게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오늘 같은 새벽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포드 같은 경우가 플러스 5%로 또 다시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물류 비용 일부 증가가 예상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티모어에서 필라델피아라든지 뉴욕, 그다음에 노폭으로 이동을 했던 건데요. 철도 기업인 CSX라는 회사가 있죠. 철도 기업이 있죠. 그 회사가 오늘 2% 올랐고요. 그 다음에 노포크 서던 이 회사가 있는데 또 철도 기업이죠. 이쪽도 지금은 오늘 2% 또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쪽에 볼티모어 항 쪽에 이슈가 생기면서 오히려 철도 기업들이 주가들이 올랐다.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류 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JP모간 이야기입니다. JP모간에서 이 볼티모어 항구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JP모간이 또 코멘트를 냈는데요. 초기 평가는 이번 조치가 차량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역시 분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볼티모어는 차량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긴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를 향해서 수입된 차량이 훨씬 더 많다. 또한 재난 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이미 다른 동부 해안 항구로 선박이 우회했고 버지니아 항구에 따르면 이러한 항구는 우회된 화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되더라도 아마 버지니아 항 쪽에서 충분히 이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관련된 항만 관련된 이슈는 다소 조금은 하루 정도 만에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인플레 관련된 우려도 조금 저희가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이 또 도움이 되셨는지 아니면 내 주식은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이것 때문에 빠졌구나, 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오늘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꼭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